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아니, 저만큼 윤석열 대통령에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신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의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달 말쯤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힌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가 신당을 하면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전날인 22일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신당에 상상할 수 있는 구성원이 비윤과 금태섭 전 의원, 일부 친이준석계 정치인 중심인데 파괴력이 있겠냐는 질문에 자신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그게 어떤 신뢰냐는 질문에 공천 파동을 만들 거라는 신뢰, 내부에 총질할 거라는 신뢰라며 대통령이 집권한 뒤 국힘당이 한 것은 이준석과 유승민, 나경원과 홍준표 등 당내 정적 제거였다고 설명하며 비꼬았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는 명백한 사실과 진실이었는데요. 이준석 신당 창당의 성공 비결이 이런 대통령에 대한 믿음, 즉 저렴한 윤 대통령의 지적 수준과 초짜 정치인의 작태에서 비롯됐다니 믿음이 팍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사실은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던 거죠. 대구로 진짜 출마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신당을 한다면은 대구 출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래요? 네. 야, 그러면은 대구가 난리가 나겠네요. 정말. 난리가 나는데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호사가들은 이준석 대표 대구 출마하면 그 대항마로 막 한동훈 장관을 내보내자 막 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좀 할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대구에서 붙으면은 한동훈 장관이 훨씬 유리할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근데 이런 전략의 치명적인 문제점은요. 대구가 주 전장이 돼버려요. 그러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일 잘 나갈 때 보면은 어디가 전장이 되냐면 호남이 전장이 돼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뭐 바로 당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복합 쇼핑 뭐 이슈가 됐든 아니면 뭐 간만에 좋은 후보들이 많이 등장을 하든 해서 이 전장이 수도권을 넘어가지고 호남까지 확장이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곤란해지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부산도 아니고 대구가 전장이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도권 선거를 신경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안 좋아요. 한동훈 장관 대구 가고 이런 거는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이준석 대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무서워서 뭐 서로 붙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주 전장 자체를 대구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한동훈 장관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보수 진영 정치인 중에 제일 차기 정치 지도자로 제일 잘 나오는 분이잖아요. 네. 제일 잘 나오는 핵심 자산을 대구에 쓴다. 게다가 대구 출신도 아니신데.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 전 대표는 밖으로 쏜 총은 홍범도 장군 흉상이라든가 주로 과거에 쏜다며 유효하게 상대 정당을 향해 날린 총탄은 별로 없다고 조소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수직적 당정 관계 등의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 기조가 총선 공천 과정까지 이어져 신당에 반사이익을 줄 거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의 이유에 대해 보수 전멸을 우려해서 노아의 방주 같은 걸 만들어야 하지 않냐며 12월 27일이 지나면 노아의 방주에 하나씩 입점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국힘당에 남을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는 선거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3당 합당 때 순응했다면 그 모습이 어떻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좀 가짜났는데요. 마치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동급이라는 식의 발언, 황당한 궤변으로 들렸습니다. 어디 감히 마삼중 따위가 노 전 대통령을 운운하는 걸까요? 이어 이 전 대표는 최근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최근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해석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긁지 않는 복권이라며 낙선하고 상대방에 180석을 내준 황교안이 될 수도, 비록 대통령은 못됐지만 당을 8년간 안정적으로 이끈 이회창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왜 제 눈에는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개진도진으로 보일까요? 따지고 보면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이 범주화하는 민주당과 386이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매일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들어서 저는 본인이 몸담고 있는 검찰과 정말 지독하게 일란성 쌍생아로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송영길 뭐 대표 돈봉투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 검사 시절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일본어로 은어로 기마이라고 하죠. 그 앞에서 지검자가 앉아갖고 돈봉투 100만 원짜리 이렇게 돌리면서 고생들 많지. 그 꼭 술자리에 가서 기마이 쓴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돈봉투 돌리는 현장에 있었고 그 사건 지금도 계속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또 뭐 소고기 버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희 한동훈 장관 본인이 지금 영수증 휘발시켜 놓고 남의 집에 가서 딴소리하고 있고 정작 여긴 소고기 초밥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등심을 성남 가서 거하게 드시는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비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검찰이 딱 똑같이 닮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박원순 그다음에 또 부산시장 이런 분들 소위 말하는 성추문 사건으로 뭐라고 하는데 정작 보십시오. 본인의 처남 진모 검사 그때 성추행을 2명을 했어요. 술자리에서 2명을 하고 그 사건으로 검찰이 다 덮어주고 옷만 벗고 나가서 CJ 상무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지현 검사가 소위 말하는 미투 사건을 용감하게 폭로를 하면서 다시 수면이 올라갔고 결국 징역 10개월의 실형으로 2심까지 선고를 받았고 제가 대법원 판결까지 못 챙겨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태근 검사도 마찬가지로 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다뤘습니까? 최소한 민주당의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분들은 다 징역 살고 그 죄가를 받았어요. 검찰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모든 말들이 본인들이 저 지독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리고 재벌 뭐 따라다니는 386 어쩌고저쩌고 비판하던데 이정석 검사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지가 수사한 검사랑 지가 수사한 재벌이랑 앉아서 와인잔이나 들고서 사진이나 찍는 그따위 검사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무슨 386 욕을 하느냐. 전 그래서 이 386 민주당 잘못한 거 많죠. 예, 민주당도 반성할 점 많습니다. 저희는 벌도 많이 받았고 사과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되겠죠. 근데 전 그 도도한 강물에 검사들도 함께 쓸러 내려갈 것이다. 뭐 전체 검사를 싸잡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시대의 그런 그 잘못된 꼰대 문화, 문란한 문화에 함께 젖어 있던 자중의 핵심인 사람이 이 정부의 탄생과 진행 과정, 특히나 인사검증을 통해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국민의힘의 구세주가 돼서 출마한다는 얘기한다는 자체가 구역질 나는 일입니다. 시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통쾌합니다. 이렇게 언변이 출중했었나요? 23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해뜰날 코너에 출연한 김성애 민주당 예비 후보의 발언이었는데요. 진심 논리와 팩트로 뼈를 때리는 그의 말에 격하게 공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분이 반드시 국회로 입성해야 될 텐데요. 저는 김성애 예비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끝으로 공천은 고사하고 자신의 지역구 경선에서조차 탈락할 위기에 처한 한 수박의 똥줄 타는 외침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나 급해 보이는지 아무 말 대잔치가 또 벌어졌는데요. 참 측은하다 못해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공천 얘기하셨는데 시스템 공천 아니에요. 시스템 공천 아니에요? 이스템 공천도 아닙니다. 이스템도 아니고 유튜브 공천이에요. 지금 민주당 공천의 핵심은 공천이에요? 사람들이 뭐 시스템 공천인데 예. 말은 시스템인데 그 안에서 무슨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사람들 시켜 장난치겠다. 저는 아주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 공천의 불공정성의 핵심은 유튜브 공천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CBS도 안 듣고요. KBS 9시 뉴스도 없어졌고요. 한겨레 조선일보도 안 봅니다. 다 정치 정보를 유튜브로 소비하는데 예. 이 민주당 정치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한 40개를 제가 봤는데 다 친명 유튜브입니다. 다 40개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다 당선시키고 이재명 편은 다 낙선시키자. 이 운동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거 이외에는 거의 정치 정보가 유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뭐 손에 뭐 피를 묻힐 일이 없습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 유튜브 공천으로 공천에다 결정 나버리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은 그래도 나는 아니겠지. 예.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돼요. 말을 안 하면 유튜브에 거론이 안 될 거고 거론이 안 되면 그냥 우리 권리당원들 챙겨놨으니까 기득권이 좀 발휘될 거고. 근데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예. 저는 뭐 국물도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매일 얘기를 해야 돼. 여기는 낙선이고 수박이고 여기는 비명이고 피부로 느끼세요? 여기는 배신자고 이래버리면 뭐 무슨 뭐 권리당원이고 무슨 뭐 한판 승부고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공천의 가장 큰 문제는 예. 이 유튜브라는 콜로세움에서 이루어지는 이 불공정 정선인데 아니 이 공천 내지는 그